또 책이 없으니까 프랑스 본도 찍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이프치가 독일에서는 그 책을 나치로 그러더래요. 대체로 나이프치하면 이제 오라드로 뭐 사상이기만 정치사상으로서 이 사람의 어떤 입장이 잘 균형이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나이프치는 이 제국주의자였어요. 제국주의고 유럽이 당시 비교로 보면 중국, 청나라 같은 그 규모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북강병을 해야 되고 저런 황제들 나라야 돼서 소위 계몽군주 프로젝트를 해요. 이 계몽군주 프로젝트와 이 인간 성선성을 깨지는 것들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 말씀들은 그때부터 소위 그 바닥 기열이고 항해가 열리고 무역이 열리면서 돈이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또 산업화를 하고 이 시절에 했던 일들의 가장 큰 17, 18세기 핵심 사업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동안 신부들이 늘어나왔던 교회가 늘어나왔던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들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연과학을 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테크닉으로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효과가 적극적으로 돈을 대줬던 시기가 바로 이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테크닉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하자. 그게 소위 왕립 아카데미, 프랑스와 아카데미, 베를린 아카데미, 마인스 아카데미, 런던 할리우드 이런 것들이 흡사나 고려를 주는 그 아카데미들이 대체로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클레아로 인라이트먼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또 다른 측면은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 세계사 시간이나 국사 시간이나 시간에 안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그 시기에 소위 이제 자연스럽게 이 테크닉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자본가들이 등장하고 산업이 발전합니다. 욕망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도덕감 욕망 같은 걸 쓰죠. 홉스 같은 사람들이 교육이네. 그래도 아담 스미스는 좀 착했어요. 타협적이고 그래서 그래도 돈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줄 거다. 시장의 힘이 질서를 잡아줄 거다. 그 부족간의 아저씨가 착해서 사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느 정도는 이 자본주의가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서양사도 마찬가지로 동양사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 신분 문제는 아버지가 양반이고 귀족이고 이런 문제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 꿈을 불러넣어주고 나는 또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체로 특히 철학 아카데미 이 동네 사람들이 되게 막 자본주의 교육을 해대요. 근데 아주 해야죠. 뭐 교황도 반자본이니까 돈이 좋지만 돈에 시달려본지 않은 분이 계세요. 돈이 좋긴 좋아요. 들어올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 들어오는 돈이 나갈 때는 더 많이 들고 나가니까 문제죠. 그래서 싫어하는 건데 이 자본주의가 했던 가장 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노예제 신분제 그리고 그게 거꾸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죠. 여기 문제. having not, das haben, das nicht haben, 유산자계급과 유산자계급을 하는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나눠졌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혈통, 신분, 이런 종교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넘어가는 부분. 바로 이 시기가 되면 소위 인간은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종류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무슨 일들을 하느냐, 그 속내를 한번 들춰보자. 당시에 이제 그걸 좀 눌러보려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었죠. 그게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근세의 그 욕망 구조는. 그 나중에 이제 몰프 같은 사람 피시콜로기야, 심리학, 욕망을 중에 뭔지 쳐다보자. 프로이드 같은 사람 등장하고, 니체 같은 사람 등장하고, 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절 분위기에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 신부들 경건주의라든지 뭐 7개 극복해야 될 악들 7분론 이런 거 썼지만 그냥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도덕책 지금부터 가지고 계세요? 네? 중학교 때부터 국민일치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싹 쓸려갈 거예요. 이 초등학교 때 뒤에서 몰래 봤던 썬데이즈 오는 기억이 나도 국민일의 책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제 그게 열리는 대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 정도만 해도 시절만 해도 이 나이브에서 아담 스미스만 해도 돈이 가장 합리적이고 질서를 잡아줄 거다 라는 능력만큼 해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막상 그 사람이 이제 돈에 대한 필로소피컬한 사전을 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뭐 착하냐 마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인간이 그 정도 착하다는 논변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다는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논의 자체가 문명사적 프레임, 정치사회 구조의 프레임 자체에 통하는 때가 있고 안 통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박물관에 가야 될 이야기들은 저도 써놨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선설, 성악설 어떤 것을 보겠습니다. 마음이야 뭐 유익하다는 걸 하지만 현실 자체에 보면 정경설이 훨씬 더 현실감 있습니다. 요즘 한국말 중에서 제일 그 모습 매관이 없이 추락한 말이 하나 있어요. 착하다는 말. 그 사람 참 착해. 거기에 꼭 달라붙은 말했어요. 어쩌다 그랬대? 사람은 착한데. 이 사람 참 착해. 착해. 이 참 매발이 없는 말로 지금 추락되어 있는 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착하다라는 말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우리 인류는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영웅시대, 그 다음에 철의시대로 왔다. 그래서 운명을 4단계로 나눠 설명을 했죠.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이제 이걸 읽어난 날인데, 읽어나면서는 황금 시대 이 시대는 이 이제 철의 시대에 제우스가 통치하는 시기예요. 신토기 작품을 보면 처음 카오스가 있고 우라노스, 프로노스, 이 신들의 세상은 아주 나쁜 세상이에요. 일리아스를 보시면 영웅들은 더불어 사는 법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앤틱은 이 아킬레우스 같은 아킬레우스 같은 놈은 이 조직 부정자예요. 그리고 반지대 인사고 자기 동료들 다 죽이고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대체로 이제 그게 영웅시대. 그 시절의 앤틱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라고 달라요. 그 사람 하나 죽이고 뭐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엇이 사람이냐라는 생각부터가 전부 달라요. 저는 지금도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어느 정도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 수준에 넘어서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살아요. 당장 증명할 수 있어요. 땅콩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조금 전에 무엇을 갖다 성골이해서 죽이는 그 예반사였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바뀌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기여를 것이 사실은 철시대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원리가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이럴 수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법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어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도 아니고 자기 몫에 조그만 희생이 아니고 이렇게 그 양보한 희생이 이제 세금입니다. 좀 문제도 하고 이게 의무조항으로 나중에 걸려있죠. 그들이 세우고 만든 것은 실제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인데 또 그것이 바로 이 서양에서 말하는 오피키움 같은 사람이 썼던 의무입니다. 오피키스. 이 의무는 이 오피키움에서 오피스가 나왔어요. 영상은 사무실 거기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무를 수행한다 해서 영상 오피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의무는 근본적으로 무엇이고 의무는 어디서 발생하고 의무 강제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인가. 피큐로 말합니다. 플라톤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만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조국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으며 친구들이 그들의 몫을 우리 자신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 수토와 철학자들 따르면 땅에서 태어난 모든 분들 1+1은 2다. 내 눈으로 합쳐본 2라는 걸 알지만 그게 왜 진리야? 위에서 그랬으니까 신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 우리가 하는 행위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명사들 중에 도대체 이 진리라고 판단되고 검증돼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위에서 해왔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매 순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참 인생 힘들게 살아. 넌 어떻게 그런 생각만 하고 사냐? 그런 사람들은 가끔 그 사주팔자가 좋거나 풍수지가 좋아서 에너지가 잘 뭉쳐서 500년에 한 명씩 태어나요. 존 뉴턴, 존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 가끔 칸트 이런 사람들 하는 거지 괜히 그런 사람 흉내 부르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불행해. 키워놨는데 갑자기 무슨 대학원을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박사 40살까지 그 돈을 다 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신을 본다는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냐? 인간들끼리 니들끼리 쌈박질 붙고 뭐가 진리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치관 그 부분에 대한 디스커션 대목에서 이 왕 혹은 권력 힘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질서에 의해서 역사 전통에서 지배되는 것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깨고 하는 전통하고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히면 어디서 끌고 오려고 하냐? 신들이 그랬다. 어떡할 거냐? 신들이 그랬다. 이 부분이 그 신들 끌어들이는 힘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더불어 사는데 그 공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데 필요한 그 강제력을 어떤 권위를 예의껏 살 것이냐. 이 서양철학에 나타나는 신들 문제가 사실은 증명의 문제에 늘 시달리기 때문에 따지고 붙고 하면 증명하려고 하면 신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공통성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부분. 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동의 그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바빌로니아의 신들과 그리스 신이 좀 달라요. 이 저쪽 니어이스트 신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 질서 있고 숭고하고 소위 근엄한 분들이에요. 그리스 신들은 이것들은
거의 참 상상하기 힘든 그 남의 아내 오셔가지고 놀고 걸려도 죄가 아니에요. 목욕만 하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신들의 가장 핵심은 이 무한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거. 무한 때문에 이런 제로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죄가 안 돼요. 유한에 걸리면 집죄에 걸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들을 끌어들이는 대목이 우리 역사에도 이 신들이 물론 불교 부처님이 계시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소셜 폴리틱까지 깊게 인발되지는 않으셨어요. 한두 번 하셨어. 불교한다고 불교한다고 하고 사명당 한번 하시고 그 정도지만 그게 메인 필로소피 폴리티컬 소셜 폴리틱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 점에서 그리고 부사 자신이 신야 문제가 걸려있고 그 오솔피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 서양에서 가장 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꼭 이 알을 통해서 신들도 그렇게 살고 따라서 인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justify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충 재밌는 얘기들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실은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싶은 세계에 대한 투사를 그렇게 걸어놓고 그 투사를 밑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을 갖고는 그래서 못된 짓을 해도 신한테 투사해요. 제우스도 바람을 피는데 설마 내가 윤천준이 그런 거 하고 살 거야. 인간이 한 정신적으로 인간 뭔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의무가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이고 이 의무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미 어떤 행동도 뒤따르지 않은 상태라면 지적인 파악과 자연 정성의 지적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는 부족한 상태고 완성되지 않는 상태로 시작만 이루어져서 나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내분할 거죠? 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답은 읽으면 다음 주 또 하고 또 나갈게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걸 썼을 때는 10년 전에 썼는데 지금 한 10년 되니까 머리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주소 읽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훌륭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머릿속에 드는 지식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김민고 선생한테 들으셨을까요? 그 악타 있죠. 비타 악티바 비타 이콘텐트 악티바 들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왜 한 달한테 이런 사람이 행동 10,000원 행동 어쩌고 하면서 요즘 많이 써주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 활동적 삶 혹은 관상, 숙고적 삶, 생각하는 삶 이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문명사 쪽으로 보면 도시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국가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오스 이란 말입니다. 악티바 이 종류 소위 비타 악티바와 비타 콘템플라티브가 문제가 되는 때는 어느 때가 되냐? 음과 분류될 때 이게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편 6권에서 이 동굴 플라톤 동굴 비유가 있어요. 철인원이 올라가가지고 화학을 봐요. 꽃비가 내리고 뭐 화학 찰나는 걸 보는데 이렇게 지프다 보니 시장에서 그 다음에 동굴에서 술집에서 고생하는 이 동료 시민들 분쟁들이 쫙 눈에 봐요. 굉장히 내려가기 시작하고 안 내려가려고 해요.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각설하고 진리는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1+2는 1을 투표를 결정합니까? 진리는 민주주의와 관계없어요. 소위 깨달았다, 현자 전통, 이 트레디션, 소위 소수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트레디션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주변의 동료들 무슨 사건 터지고 터지고 하면 같이 개입해서 이거는 같이 참여하고 나서 촛불을 드든지 돌을 던지든지 한번 해봐야 결코 쉽지 않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소위 비타 악티바, 비타 콘템플라티브가 이렇게 이 걸릴 시기는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김인거 선생님 강의를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되는데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호플리티콘 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이란 말이 뭘 뜻하느냐? 생존에 필요해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모여 살 수밖에 없고 가진 능력이 날개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 생각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 인간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 진화의 선택을 뇌를 선택했어요. 이 뇌를 선택하는 순간 이게 인간이 그러다 보니 어디다 과발을 주느냐 이거는 이제 이 다른 동물들은 임신해서 딱 태어나면 바로 며칠 말씀 스스로 독립해 살아요. 이놈 인간은 20년을 키워야 돼 이게 뇌를 선택한 바람에 20년을 키워도 해서는 안 돼요. 손자까지 와서 보달라고 그래요. 손녀 보달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 인간이 진화 선택에 그 뇌를 선택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걸려있는데 어쨌든 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생활에 필요해서는 모여 살아야 돼요. 그 모여 살다 보니까 뇌를 선택하니까 이제 인간이 또 중요한 특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죠. 언어를 말을 사용하는 존재. 뭐 다른 동물들도 다 말 가지고 있어요. 다 의사소통 다 하고 다 있고 인간이 어떤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있냐? 불안을 칠 줄 안다는 건데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불안을 칠 줄 안다는 게 인간의 문명이 다른 동물과 완전 중요한 차이예요. 불안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큰 부분이냐. 그래서 가끔 이신을 믿으면 이신이 너를 감싸줘서 전쟁터 나와서 너를 살려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슴팍에 성경 조그만 거 넣고 다니면서 나중에 총알이 와서 이거 맞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했다면서 그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대목의 부분 중에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돌아오고 이 나의 생존을 지켜주는 폴리스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특히 아테네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폴리스적 동물이다, 국가적 동물이다는 것, 생존을 넘어서 생활까지 보장해주니까 행복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고 지금 그 아이디어가 이론적으로는 이 목축과 아이디어까지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았는데 어쨌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해놓고 보니 자기가 쫓겨다녀야 돼요. 아테네 믿지 못하고 불당으로 다녔어요. 즉 국가가 나의 행복에 내가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국가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즉 이 개인주의가 시작하는 대목이 국가와 나 우리도 50, 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도 그거 배웠어요. 우리는 그리스 시대에도 네. 실선 공동체 참여하고 프로테스트 전쟁 그런 게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대체로 그리스도 이제 처음에는 내것 지켜라, 내것 지켜라고 내것 지키다는 아이들 특히 전쟁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하면서 이 일반 시민들이 집에서 아무나 가서 저에서 가지고 나 싼 득점 내가 투자한 게 있죠. 내 것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막 갔죠.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그 민주 개념하고 그 그리스의 데모크라티랑 달라요. 우리의 앞에 민주는 이 수고라는 그러니까 주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아이디어하고 직접 민주주의는 물론 거기도 같이 있지만 직접 우리는 지금 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람들이 대신해잖아요. 직접 했어요.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주의를 해서 뭐 이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뭐 파이데아, 교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자유 뭐 이런 개념을 전면으로 많이 내세웠어요. 내세웠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때는 소위 전통적으로 신분 문제, 전통적인 귀족들하고 새로이 형성된 세력들하고 그러니까 데모스 민중들하고 아주 극단화된 갈등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그 중산층에 해당될 수 있는 상업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 경우는 그 세력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민주주의,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만 도시국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실제 히스토리를 보면 그 세력 구조가 좀 약했어요. 그 중간층 구조, 상업 세력이 좀 약했고 그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네. 분명히 표준화, 세계화를 결국 제안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밑에는 어떤 지구주의적인 폭력성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부분 폭력 있죠. 폭력 있고 실제로 영어로 하는 게 다 폭력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전혀 우리 생각 같지만 힘 있고 또 멋있고 있어 보이고 센 놈이 하고 그럼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뭐 다른 이 논리가 다치도록 하지만 언젠가는 이 길이라 묻히는 게 더 많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 피케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지식과 이 실천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콘템플라츠에 올라가면 이 소위 그 코스모스가 보이고 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 꽃 하나에서도 이 우주를 알아보는 그 즐거움 그걸 모르는 너희들이 얼마나 참 답답하냐 하면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깊게 들어가 보면 뭘 지금 노리고 그 말을 하느냐에 보면 이 부분 그러니까 모두스 비벤디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 서데스선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완성되지 않은 상태냐 대체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논문 쓰면 자기 논문 중에 부족한 부분 저 어디 가서 깨일 부분 이 정도 그런 의미의 그게 아니고 실은 더 올라가 보면 저기까지 지향하고 있고 결국 모두스 비벤디로 나오려고 하는 그 부분이 걸려 있다. 굳이 뭐 이런 텍스트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아마 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뒷얘기들 그리고 또 새로운 해석들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이번 주만 그렇고 다음 주는 끝나고 같이 또 방송으로 나오고 그럽시다. 네. 네.